2013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45년 8월 6일 아침,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원폭 사건이 일어난다. 저는 출생지가 일본 히로시마 에바마치 251번지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름은 강위더. 그게 한국 나이로 82이죠. 히로시마 그 뚝방에 강가 저 바닷가에 있었어요. 비단 이응하고 붙잡고 같이 네가 놀더라 하더라고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미국에 의해서 원폭이 투하되었고 3일 후에 11시 2분에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45년 8월 6일 아침,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원폭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누나가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해가 번쩍하고 번개불이 터지고 그 외에는 뭐 하는 이야기 없지요. 누나도 큰 누나는 그 완전 원폭에 당해가지고 바보짓 살다가 여기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고향을 찾아서 한국에 왔지만 해도 우리 합천 지역에는 우리 한국 원폭 피해자라 하면은요 오한동포라 그랬습니다. 오한동포. 경상남도 강제징용자 시민을 해서요. 그래 합천에 뭐 한 분이 강제징용을 간 분이 있어가지고 징용 가가지고 일본 간원마치에서 피포를 당했다. 그걸 왜 등록을 안 했습니까? 그 아무것도 뭐 효과도 없는 것 같다가 와 아들한테 그 원폭 맞아도 그걸 필요가 없나? 이상하게 젊었을 때부터 뼈가 잘 부러져요. 뭐 별 큰 충격도 안 보는데 같이 뛰는데 그냥 뭐 허리가 나가지고. 어디 받은 적도 아닌데?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보면 모가지 뼈가 3번 부러지고, 예, 등뼈가 1번 부러지고, 허리뼈도 부러지고 그랬어요. 우리 합천에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해도요. 원폭을 투하하고 와서 그 87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상처가 안 물려요. 그래가지고 구덩살이 배기면 산으로 잡아 빼서 던져버리고 또 한 5, 6개월 차면 또 던져버리고 일본에서 피폭 당해와서 여기 눈이 실명돼가지고 피폭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장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누님은 암 걸려 죽었고 또 그 밑에 남동생도 지금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가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2식인내과의원의 정석호 원장입니다. 현재 이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폭 피해자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원폭 피해자의 후유증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원폭 피해자의 후유증은 메스꺼움이나 출혈, 우울증, 천식,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정신분열증이나 갑상선 질환, 탈모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서 중증 질환, 또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화상 또는 백혈병에 대한 감수성, 백내장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침샘암이나 식도암, 위암을 포함한 고형암의 발병 증가도 이 원폭 피해와 관련돼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폭탄 투하 당시에 직접적인 방사선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질환 가능성에 대한 불안 또는 이제 사회적 편견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럼 뭐 원폭 피해는 혹시 유전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에서는 이 원폭, 피폭의 영향에 대한 유전성은 아직 이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폭 피해자 2세를 대상으로 남자 그리고 여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에 대한 검사를 했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나 심근경색, 우울증, 천식 등의 유병률이 동일한 연령대의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높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 우울증, 유방 양성종양이라든가 빈혈, 천식, 정신분열증 등의 유병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나타난 결과고 국외 연구에서는 이제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1980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 2세들한테 이제 유전적 장애를 검사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 장애가 급증하고
원전 사고 이후에 주변 국가에서도 선천성 기형아 출생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194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원폭 피해자의 자녀 코호트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건강 연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피폭의 유전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연구 결과나 일부 국외 연구 결과에서는 결론이 어떤 데서는 유전이 된다, 어떤 곳에서는 유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 피폭의 유전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에 의해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정확한 이제 사유는 없지만은 만약에 피폭이 유전이 된다면은 유전율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 원폭의 피해의 유전적 가능성이 역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유전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피폭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까? 방사능 피해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2세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역시 이제 앞서 질문한 거와 비슷하게 역학적, 유전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네. 그러면 원폭 피해자들의 치료는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이 원폭 후유증 여러 가지 질환들이 질환별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보다는 오히려 피복자 2세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조기에 이제 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게 좀 미약한 경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피복자 2세의 건강 진단을 자주 받는 것을 내과 전문의로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원장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요, 원폭을 갖다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했느냐 하면은요, 산센병 취급을 했잖아요. 혼인이라든지 뭐 결혼할 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까봐 숨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한센병이 이런 옷이 아니고 무명옷 아닙니까? 그때 이래 심한 분은 물이 퉁퉁해서 겨울에도 이 옷이 벌겋게 젖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저는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한센병이 어떤 원폭 피해자는 분간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후손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1990년 원폭으로 일어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한 한 피해자가 있다. 70년도에 손진두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밀항을 했어요. 일본 경찰 체포가 되잖아요. 밀항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밀항한 것이 아니고 당신 나라에서 원폭을 맞았다. 당신 나라는 원어법에 적용돼 가지고 어디로 가도 치료를 무료로 해주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치료를 안 해준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 치료받으러 왔다. 72년 7월 22일 날 일본 정부에서 항고를 했어요. 통상 사배 요락하는 걸 보호를 매겨난 내용은 뭐냐면요, 그 내용이 재피폭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송이 쭉 이어져 가지고 27년 동안 소송을 쭉 했잖아요. 해가지고 결국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승소를 받았지요. 근데 진료비를 갖다가 해준다고는 하지만도 이게 또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 발급을 하려면 일본에 가야 됩니다. 정인을 써야 합니다. 2사람 이상. 그 당시에 피폭이 어째 떨어졌느냐, 피난을 어디 가서 했느냐, 이걸 다 물어요. 예, 다 피폭죄가 틀려요. 그거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인을 대가 소첩을 내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지요. 70년이 됐는데 정인 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애로를 가졌지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자마자 막바로 족도를 하셔가지고 애가 집에 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쓰러진 이유도 원폭. 지금은 그 원폭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엄마가 그런 이야기하지 제가 잘 모르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으로 강제 소용된 한국인들이 많이 사망하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끔찍한 기억과 후유증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 네, 아이고 지금 한양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는 한양대에서 하는 건 내가 반대를 했지요. 왜 반대했냐면은 다 죽고 없는데 건강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하냐 이기라. 그거 해가지고 과연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에 패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장애인들 안 해도 다 알고 앉았다만 알고 있다. 어떤 일이겠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1965년에 한일 수교가 돼서 대일 청구권을 유상무상 5억을 받아와가지고 국가산업처에 써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폭 피해자들이 어떻게 포함되었냐고 모르니까 전체 포함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무부에다가 어떤 방법을 가져왔냐니까요. 그 기밀상 밝힐 수 없다는 거죠. 2006년 1월 16일인가 일본만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살린 원폭 피해자, 그 다음에는 정신대 위안부 37년 동안 기만 정치를 한 거지. 2016년도 5월 29일 날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을 해달라는 게 안 해주다가 결국 2016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개정안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진로비 보조 그것도 일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고 1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모 모역을 조성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폭 피해 받은 것도 운명이고 그래도 살아있다 하는 것도 운명이라서 살아있는 거지. 그보다 못한 사람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세를 그 당시 이세를 빼라는 거, 이세 안 빼면 뭘 해주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세를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보고 이제 넘기고 그렇지. 지금도 원폭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국민들이 한국 원폭 희생자 추모 사업회라면 사실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지부장께서 별다른 격려한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날씨도 괜찮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서울 입성까지는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은 건강에 제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을 하시는 동안 이런 여러분들의 취지를 충분히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폭 피해민들을 위한 지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